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애리나입니다. 이제는 지겨우시죠? 저도 조금 그런데요. 돌아왔더니 또 박스권을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2019선까지 밀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까지 팔게 생겼습니다. 하필이면 어닝 시즌에 돌입하려 하는 이 찰나에 박스권이라니요. 대형주로 장이 좀 움직인다 생각하셔서 포트 비중을 대형주로 높여놨더니만 중소형주가 다시 살아나면서 코스닥이 650을 돌파하고 또 중소형주를 샀다 싶었는데 또 대형주가 갈까봐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실 텐데요. 이거 포트를 어떻게 짜야 될지. 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어닝 시즌에 돌입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3월 30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개장 5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스권에 다시 갇혔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야 될까? 아니면 박스권이지만 유동성 장세를 믿고 사도 좋을까? 일단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요, 2019선 정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사실 지난주 금요일 종가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시초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어렵사리 반등을 하긴 했지만 반등폭은 아주 미미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그냥 우리의 힘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요,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그리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이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코스닥은 오늘 640선 정도에서 반등을 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한 주간 코스닥도 부침이 꽤나 있었었는데요. 650선은 이번 주 중에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으려는데 일단 빨간불 출발이 그나마 코스닥에서는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의 예상 체결 지수도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삼성전자 지난 한 주간 4% 이상 급락하고 나서 반등이 이렇다하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오늘 역시 월요일이라고 반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어닝은 지금 상향 종목이 이제 상향치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삼성전자인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마이너스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모비스는 소폭의 파란불, 그리고 SKT는 사실상 7일간의 영업 정지 그런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연동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오히려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여러 가지 성장세 둔화 우려 속에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차트를 보여주는 네이버 오늘 1.8% 정도의 상승 출발이 예고가 되고 있고요.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의 합병 소식에 철강 관련 섹터가 들썩이지만 나홀로 검찰의 소식, 검찰의 그런 그 조사를 받으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포스코가 오늘도 소외되는 모습의 출발이 예고가 됩니다. SGS는 제일모직과 함께 최근에 조금 조용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입니다. 네, 코스피 조금 더 보죠. 삼성생명도 1%가량 상승이 예고가 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320만 원대 정도 초반에서 1%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일모직 역시 삼성 SDS와 동일하게 조정 출발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네, 서울 반도체가 사실 5% 정도 급등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서울 반도체도 궁금합니다만은 셀트리온이 7만 1,000원대 정도의 출발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한번 상한가를 크게 쳤었다가 한번 크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7만 1,000원대 정도 올라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원래 주가보다 약간의 레벨업 정도의 주가 모습을 결국 그리게 되는 것이죠. CJ, ENM, 파라다이스는 보합 출발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 더 보시죠. 컴투스는 소폭의 상승 출발, 메디톡스, 이오테크닉스, GS 홈쇼핑은요, 약보합 내지 1%에 가까운 마이너스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네요. 네, 3월 30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사실상 금요일 날 분위기 그리고 오늘 분위기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것이 외국인들이 오늘 또 팔면서 시작할까라는 부분인데 일단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는 어렵지만 반등을 했거든요. 지금 양 옆에 계신 두 분과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이 오늘 함께 해주실 겁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현재 개장 분위기부터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어떻게 출발하나요? 코스피 한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0.3% 정도 올라가지고 2026포인트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이제 박스권 장세,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혼자 좀 치고 나가기보다는 한 2020포인트에서 30포인트 사이에서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0.5% 정도 상승해가지고 643.40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전체적으로 약한 흐름을 띠면서 마감됐던 부분들 단기적으로 640포인트 이상에서의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해외 증시가 또 약간 버블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코스닥 시장을 조금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은 의구심 갖게 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쉬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고 수급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아침장, 오전장을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을 좀 바라보신다면 일단은 조금 상승을 좀 보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선물은 좀 약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선물 베이시스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수는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선물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베이시스 악화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들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한 30분 내로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환율을 좀 보신다면 지난주에 좀 환율 변동성이 조금 높은 한 주였었죠. 오늘은 뭐 큰 움직임 없이 0.2원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1,100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이제 방향성 탐색을 좀 할 수 있다. 한 3개월 정도 1,100원대에서 약간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한 1,140원대까지 급등락을 좀 보여줬었던 상황에서 최소 이번 주는 1,100원을 중심해서 뭐 많이 올라가야 한 1,110원대 정도에서의 일단은 가두리 양세가 연출된 다음에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외환 시장 동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늘 0.1% 정도 강보합 출발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일본의 오늘 지표가 하나 개장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공유를 해보면요. 일본의 2월 산업생산 지표였는데요. 전달보다 3.4%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예상은 한 1.9% 정도만 전달보다 안 좋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지표가 일단 나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출발 상황 개장 분위기 잠깐 짚어드렸고요. 제가 궁금한 수급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일단 거래소는 소폭이지만 사면서 출발하네요. 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주면서 출발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55억 정도의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시장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반해서요. 외국인 쪽에 이 공격적인 매수세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난 이후에 금일 소폭이나마 매수 우위로 좀 전환됐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이 효과? 이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입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른 업종군들 같은 경우 그렇게 강한 모습들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점, 즉 차별화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약한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다른 이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삼성전자, 현대차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는 모습.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보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KB금융과 네이버, KTNG, SK하이닉스 순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뭐 현대차는 아직까지 매수를 좀 잡히지 않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이 업종군들이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43억과 7억 정도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45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좀 갈 길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은 박스로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중형주와 소형주는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으로 쏠림이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 다소 우려를 할 그럴 필요성은 있지만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많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요. CJ ENM이나 서울반도체, 솔브레인, 인포피와 다원시스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최근에 강했던 그런 제약바이오라든가 아니면은 핀테크 관련주 게임주들 이런 종목군들보다도 일단은 주변 섹터 좀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와 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어닝 시즌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외국인 쪽보다는 기관 쪽에서 얼마만큼 매수를 해주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이 업종별 흐름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또 돌발 종목으로도 짚어드리겠지만 동아 ST가 금요일 상한가 오늘 10% 급등하고 있거든요. 제약 바이오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오늘 제약주의 흐름은 또 어떤지요? 오늘 제약주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좀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좀 강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동아 ST가 뭐 이틀 연속 급등세를 좀 연출시키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동성제약, 유나이트 제약 등도 좀 강한 흐름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의약품 업종 쪽 끌어올리고요. 지난주에 좀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다.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한미사이언스 같은 종목군들은 좀 조금은 약한 흐름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은 종목별로 약간 이제 부침 현상이 좀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뭐 업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AIB 이제 우리나라가 합류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우원이라든지 특수건설, 대ITI 뭐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어떤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흐름을 조금 더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업종별 조금 더 보신다면 음식료 업종군들이 좀 강보합권, 섬유의복이 좀 상승세를 좀 띠고 있는데 원림이 한 8% 정도 올라오고 있고 베이직 하우스도 한 4% 정도 올라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화학주들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약간 유가 자체가 조금은 뭐 하방 경직성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화학주들이 조금은 힘을 내려고 하는 모습들. 특히 오늘은 화학주 내에서도 페인트 업종군들이 좀 강한 상승을 좀 띠고 있습니다. 노루페인트, 조강페인트, 사마페인트 등이 거의 한 8에서 10% 가까운 급등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조금은 일단은 화학주 내에서 페인트주 오랜만에 최근에 지난주에 강한 흐름을 띄었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좀 더 이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화학주들은 전체적으로 약간의 강보합권 정도에서 모습을 상승을 좀 보이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철강금속 쪽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스코가 2%대 정도 하락세를 좀 띠고 있고요. 지난주 합병 얘기가 나왔던 현대 하이스테 하이스코드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은 차익성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뭐 AIB 수요일 기대감으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전자 업종군들도 보신다라면은 그렇게 좀 강하게 올라오곤 있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지수 하방 경직성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지난주에 좀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건설주하고 증권주는 좀 강한 흐름을 띄었었는데 오늘도 뭐 건설주들은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모두도 1% 내외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약간 이제 건설 경기, 건설 인프라 쪽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증권주들은 오늘 지수가 조금 올라와서 그런지 몰라도 1%대 정도 강한 흐름을 띠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강하게 치고 나가기보다는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좀 흘러나오면서 지수가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그나마 게임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한빛소프트가 10%대 올라오고 있고 파티 게임주도 2%대, 대부 시스터즈도 1.8%대 정도 올라오면서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반등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소리바다는 지난주에 금요일에 좀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좀 반발 매수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IT 부품 쪽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래도 좀 선방하는 모습을 좀 띄고 있고요. 그리고 IT 부품, 아니면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일부 종목군들 빼고는 전체적으로 여전히 조금 가격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엿볼 수 있고요. 바이오 관련해서도 이제 코스닥의 제약주들도 조금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겠죠. 전체적으로 뭐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센트리온 제약이라든지 대성 미세물, 차바이오텍 같은 종목군들 조금씩 반등을 이끌면서 지난주 후반에 발생했던 나스닥의 영향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외환시장 출발 상황 확인을 해볼 텐데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일단 1,100원대가 지지가 되면 달러 강세는 아마 계속 이어지는 걸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거의 그대로 달러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20전이 상승한 1,103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102원 90전과 1,104원 6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04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보합권에서 출발한 것은 지난 주말 뉴욕장에서의 달러 엔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던 재료는 옐런 미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과 미 경제 지표의 부진이었습니다. 아직 금리 인상 시기가 오지 않았다는 옐런의 발언과 또 4분기 GDP 성장률의 예상치 대비 부진, 그리고 작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3월 미시간 태도 지수의 움직임은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외환시장에서는 미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에 대해서 위험 회피로 반응하면서 엔화의 강세와 위험 통화들의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원화의 경우는 다른 해외 통화들과는 달리 강보합세를 보이는데요. 달러 엔의 하락과 함께 달러원 1개월물이 동반 하락하면서 동조화를 유지한 점이 원화 강보합세의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비록 지난 주말 옐런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이후 달러화가 일부 통화들에 대해서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만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달러화의 차익 실현 조정이 이미 지난주까지 상당 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진행된 이후 저가 매수 세력들에 의한 반등 시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달러 엔의 경우 118.30엔에서 단기 저점을 확인한 후에 반등 중에 있고요. 유로 달러의 경우는 1.0948달러에서 단기 고점을 확인하고 반락 중에 있습니다. 달러 원의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에 기록한 장중 저점인 1,100원이 단기 저점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서울시장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장중 저점이 1,100원 위에서 형성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오늘을 포함한 최근 5일간의 거래 상황을 통해서 단기적인 추세 반전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거래를 통해서 기술적인 추세 반전의 신호가 확인될 경우 다음 저항선인 1,112원까지는 큰 저항을 받지 않으면서 완만한 속도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반등의 펀더멘탈적인 명분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3월 고용지표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옐런 의장이 최근 발언에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임금 상승률의 부진이 이어질 경우 금리 인상 시기가 연기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 때문에 설사 이번 3월 고용지표의 호조가 확인되더라도 임금 상승률이 부진할 경우 지난달과 같이 실업률의 하락이나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의 호조만으로 달러화의 급등세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100원 70전에서 1,106원 사이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나오게 될 미국의 3월 고용 지표가 좋더라도 달러의 급등세가 재현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임금 상승률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정경팔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합병 얘기면 정말 대박인데요. KG 모빌리언스와 이니시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합병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예고해 드린 바대로 동아 ST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10%대 갭상승 급등하면서 출발했는데 신약 매출 확대 기대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약주의 분위기를 마치 제2의 한미약품처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짚어주실 건가요? 예, 제가 좀 봐드릴게요. 예. 예, 일단 KG 이니시스하고 KG 모빌리언스가 합병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아직 이제 회사에서 정식 보도는 안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합병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고 오늘 중으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조회 공시가 나왔다는 부분들. 어쨌든 두 회사가 같은 그룹이기도 하고 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합병에 대한 얘기는 그 전부터 몇 번 나왔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합병이 확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정이 된다라면은 어쨌든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모바일 쇼핑 계속해서 지금뿐이 아니죠. 한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한 26% 정도 늘어난 57조가 전체 시장에서 매출을 차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모바일 쇼핑도 한 96% 정도 증가해서 29조가 매출로 잡힐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KG 이니시스는 작년 대비 올해도 한 48% 정도 매출이 증가해서 한 8,090억 정도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영업이익은 한 11% 증가한 441억 정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모빌리언스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핀테크라든지 전자결제, 인터넷 은행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 된다라면은 이런 기존의 이제 결제 업체들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먼저 선별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을 한다라면 아마 이제 주식을 이제 교환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교환 방식이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좀 모멘텀이 좀 부족했었고 추세 약 상승에 대한 조금 기대감이 좀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주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 일단은 한 18,000원 돌파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17,400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KG 이니시스 역시 마찬가지로 7%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왔던 상황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한 24,000원에서 25,000원대까지의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합병 얘기가 좀 나왔을 때 어떤 절차로 합병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동아 ST가 조금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13만원까지 아침에 올라갔다가 지금 122,000원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한 8에서 9% 정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건데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오늘도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항생제 시벡스트로가 이제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미 약품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상승과 같이 맞물리면서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승인은 작년에 이루어졌고요. 한 4년 뒤부터 2018년부터 글로벌 매출이 발생이 됐을 때 1275억 정도 매출을 일단 초기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 대한 가치는 한 806억 정도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요. 비슷한 자이복스란 약이 2000년도에 승인을 받았었는데요. 이 회사의 이 약이 지금 매출이 한 13억 5천만 달러 정도 보인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시백스트로가 길게 봤을 때는 전체 이 약 대비에 한 30% 정도의 매출 수준까지 보여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동아ST의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신약이라는 게 이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어찌됐든 이제 승인이 이제 떨어진 것이고 당장 이제 매출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부분들에 대한 차익성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3만 원까지 기록을 했다가 지금 12만 원대까지 좀 크게 좀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일단은 신규 접근은 좀 확인을 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오늘 맞은 13만 원짜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었다. 작년 2월달, 3월달, 4월달에 고점대였기 때문에 조금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1만 8천 원 정도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동아ST 지지가도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서서 또한 예고해 드렸었던 종목이 있었었는데 바로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섹터가 되겠습니다. 포스코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뭐 시장과 상관없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하실 건데요. 현대제철 하이스코어 합병 소식도 있었었고, 또 갖고 계신 분들은 이때 팔아 마라 하실 겁니다. 그 밖에도 오늘 또 동국제강이요,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 때문에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비자금 의혹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동국제강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동국제강이 지금 5.4%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 철강 섹터가 상당히 좀 안 좋은데, 여기다가 회장께서 일단 뭐 횡령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돌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원정 도박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뭐 25년 만에 걸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이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부분들이죠. 좀 안 좋은 소식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에다가 업황까지도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 회사까지 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 기간 소외를 좀 받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여전히 뭐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주가가 회복을 할 때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 이제 검찰 압수수색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분간은 좀 소외받는 그런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많이 빠진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종목을 선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동국제강만큼은 일단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거 이외에 철강 섹터들 중에서 차라리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자산주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한다라면 상당히 좀 좋은 수익을 좀 낼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 예를 들면 뭐 철강 섹터에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철강 섹터 중에서도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좀 보게 되면 뭐 사면철강 같은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인데 일단은 뭐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최근에 트렌드를 좀 보게 된다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훨씬 더 상승률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적은 주식군들이 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오히려 선택을 한다라면 좋은 결과는 분명히 좀 나올 거고요. 사면철강 이외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종목군들은 차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포스코를 비롯한 다른 뭐 오늘 또 갑작스레 악재가 터져난 동국제강 갖고 계신 분들을 비중을 참 줄이기도 근데 올라갈 길도 참 요원해 보이니까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 일단 뭐 포스코 철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신저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기업들보다는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 현저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네. 어쩔 수 없이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주상창 내려가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겠지만 네. 동국제강은 일단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또 좋은 팁 주셨어요. 철강 섹터 중에 뭐 또 숨은 진주가 없을까? 삼연철강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현대차와 네이버가 반등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은 나 단기 수익 났어. 근데 팔지 않을 거야 하셨던 분들 아이고 그냥 짧게 수익 실현할 걸 하시는 마음 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고요. 네이버도 조심스럽게 반등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같이 유 대표님이 살펴주시죠. 네, 현대차 주가 흐름이 좀 최근 들어서 좋지 못했었죠. 네. 3월 중순까지는 좀 좋은 모습을 띠다가 한 일주일 동안 좀 하락을 좀 많이 보여줬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자체가 좀 예상되는 게 한 1.1% 감소한 21조 4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11.8% 정도 감소한 1조 7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글로벌 판매량이 좀 급감하고 있다는 부분들 2.6% 정도 전년 대비 감소를 예상하고 있고요. 한 108만 1000대 정도를 기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단 뭐 국내 시장에서 현대차 입지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에 조금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엔저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좀 약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안팎에서 계속해서 좀 밀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최근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줬고 수급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대량 매도가 좀 많이 쏟아지고 있었다는 부분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뿐이 아니라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로 좀 약한 흐름을 띠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형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뭐 2분기 때가 되면 좀 매출이 나아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성수기에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또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 또 유럽에서 투싼 신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얘기고 지금 자체 실적에 대한 부닥실성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약세를 띠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미 한 18만 원대에서 16만 8천 원대까지 한 10% 정도 하락을 보여준 상황이고요. 뭐 저점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6만 원 초반에서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지금 뭐 이미 하락을 맞으신 분들이나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16만 5천원, 16만 3천 정도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나서 그 자리가 이탈됐을 때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주가 반등을 보여줬을 때 한 17만 5천원이나 잘하면 18만 원대까지 반등을 나온다라면은 비중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 싶고요. 네이버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재작년에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는 약간 불확실성이 작용을 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약간 박스권 장세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발생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레벨업을 하지 못하고 레벨 다운이 되는 모습들, 그래서 67만원, 68만원대에서의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뭐 핀테크라든지 뭐 소액 결제 뭐 이런 부분, 전자상거래 쪽으로 해가지고는 다른 업체들, 그러니까 특히 해외 글로벌 업체들의 경쟁력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국내 시장 외에서의 어떤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기가 쉽지 않고, 또 약간 후발주자의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작용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라인 역시 마찬가지로 라인 자체만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겠습니다만, 이것을 통한 파생 사업, 다른 사업군들이 아직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 다음도 마찬가지죠. 다음도 다음 카카오가 합병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피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다음 카카오의 주가가 약세를 띠듯이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로 라인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아직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자체가 좀 큰 방향성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뭐 급등세로 갈 가능성은 좀 작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70만 원대까지 반등을 보여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재차 매물대 물량 압박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한 번 정도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다른 종목으로 좀 비중 종목 교체를 하시는 전략 같은가, 아니면은 한 70만 원대까지
아직까지의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고 나서 비중을 줄이신 전략을 잡든가 두 가지 전략을 잡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한 67만 초반, 그러니까 67만 자체가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62만, 63만 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67만 원을 상당히 중요한 지지가로 체크해놓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는 70만 원까지 기다릴 건지 말 건지 여부에 따라서 포트 비중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이버는 비중 조절할 준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사실 중동 사태를 감안해 보면 유가는 오르지 않을까 하지만 이란 핵 협상 타결 가능성 때문에 바로 하루 전날 5% 넘게나 빠졌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페인트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인다는 이건 또 어떤 중간에 논리가 비어있는 건지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노르페인트는 지금 상한가까지 말아올린 상태고요. 솔브레인이 연일 신고가입니다. 20일 타고 가는 주가 이런 종목 갖고 있으면 참 투자하시기 편하겠다 싶습니다. 먼저 페인트와 유가의 상관성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 일단 노르페인트, 사마페인트, 조강페인트 이들 기업들이 급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뉴스나 기사거리를 보게 되면 유가 하락이 이제 점차 시간이 흘러서 이제 혜택을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대체로 페인트의 60% 가까이 원유와 좀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실적의 개선 부분들, 원재료에 대한 절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일단 최근에 급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은 핑계거리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면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인데 시간차를 좀 두고 나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물론 영업적 충분히 이유가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건자재 쪽 섹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섹터거든요. 결국에는 건자재 쪽이 전부 다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인테리어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의 부분들, 시멘트, 그 다음에 페인트, 이러한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순환매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노르페인트가 가장 먼저 상한가를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네. 조강페인트가 그 다음에 상한가로 좀 들어가 있고 사마페인트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 3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노르홀딩스라는 그런 기업에서 일단 나름대로 열심히 좀 노력을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마진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사실 작년에 성과급을 좀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많이 그 직원들한테 줬기 때문에 일단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증가는 했던 부분들이 조금 감소가 됐었죠. 그 부분들을 만약에 감안을 한다면 사상 최고 실적이 아닌가라고 좀 회사 쪽에서는 밝히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노르페인트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12,000원은 넘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조강페인트나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는 PBR 자산가치만 해도 한 배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노르페인트는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도 PBR 한 배가 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건자재 쪽의 섹터에 순환매가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쉬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 좀 바라본다라면 괜찮은 수익은 좀 충분히 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페인트 관련주 알아봤고요. 솔브레인이 연일 신고가를 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 사도 괜찮은 건지요? 예, 솔브레인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죠. 반도체 소재 쪽 그리고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었습니다. 22,000원대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45,000원권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갤럭시 시리즈가 상당히 좀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솔브레인도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되지 않을까 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마 이 자리 때보다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 업황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솔브레인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앞자리 숫자는 좀 바뀔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5만 원대는 넘어간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지금 자리 때부터 10%가 넘는 그런 수익이 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추경 매수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솔브레인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갤럭시 시리즈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일단 다른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는데 대체적인 예를 들면
S맥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뭐 삼성 쪽에 공급을 좀 늘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3.8%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종목군들 그 조정을 이용해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 원익 IPS라든가 테스 이런 종목군들을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하는데요. 네. 아마도 솔브레인이 탄력은 훨씬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원익 IPS나 테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브레인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 때 주도 업종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실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뭔가 좀 추격해서 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아몰레드 특집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없지만 특징주는 또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위닉스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6% 급등, 올해만 60% 이상 상승한 이 종목 어떤 모멘텀이 추가됐는지 알아보고요. 유증 얘기 나오면서 모나미는 지금 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홈쇼핑주 과징금 부과됐다 소식 들으셨을 텐데 가뜩이나 주가가 무거운 상태에서 악재가 더 하나 추가된 느낌입니다. 위닉스부터 빠르게 볼까요? 네, 위닉스가 이제 공기청정기 시장 때문에 좀 급등세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가습기 시장에서 참패를 보는 바람에 주가가 뭐 급락을 보여줬다가 가을부터 혹은 겨울부터 중국 수모구라든지 우리나라의 황사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조금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특히 이제 공기청정기가 중국 시장에서 이제 계속 진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중국 시장에서의 공기청정기 시장의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이러한 모멘텀이 단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최근의 매물대 22,000원대, 22,500원, 23,000원대 돌파를 확인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한 25,000원대까지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모나미는 이제 뭐 올빼미 공시라고 그래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갑자기 유상증자 얘기가 좀 나왔어요. 128억 정도 얘기가 나왔고 2012년 4월하고 6월에 사채 발행했던 부분들을 상환하기 위한 발행 금액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500만 주 이상 증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300만 주에서 거의 50% 가까운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하한가는 어쩔 수 없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내일도 조금 약한 흐름을 띌 수밖에 없지 않을까. 유상증자 가격이 1,000원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대비해서 1,000원이라면 엄청난 할인을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3,000원 을 좀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팔 수 있을 때 좀 비중을 줄이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위닉스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종목 가운데 저희가 또 어떤 종목을 더 살피기로 했나요? 전체적으로 그 종목군들 몇 개 좀 있었는데,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부 뭐, 이마트라든지 네. 몇 개 이제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뭐, 주가 흐름이 뭐 그렇게 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 관계상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요.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고 4월 달입니다. 두 분한테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시장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일단 뭐 크게 걱정은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뭐 많이 빠지고 그런 시장은 아니죠? 사실 4월 달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수량 여전히 좀 박스권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종목장은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 섹터들보다는 일단 중소형주 쪽 실적 어닝 시즌에 맞춰서 실적주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대형주 편입을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대형주 예를 들면 어느 쪽? 딱 하나만. 증권업종이죠.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 네. 그래요. 탑5 시간에 증권주 가운데 탑픽주도 공개하셨던 걸로 압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로 확인을 부탁드리겠고 유창희 대표님. 뭐 저도 시장을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뭐 실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한 흐름을 띄었었는데 오히려 1분기 때부터는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약간의 기간 조정 이후에 좀 방향성을 탐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때 많이 접근하신다라면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주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화학주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유가의 영향 때문에 최근에 약간 이제 급등락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부 종목군들이라는 정유주들은 여전히 우상향하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 추세가 이탈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유가에 대한 영향을 예전보다는 좀 덜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주들 조금 일부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4월 증시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뭐 크게 흔들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증권
건설, 화학주는 조정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섹터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 전환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2020포인트를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2018.66 가리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아주 약하게나마 들어와도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떤 전략을 펴라고 주문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네, 먼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님은요, 기술적 반등을 시도 중이다. 오늘 정말 눈물 납니다만은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 이 상승의 지속성이 나오는지 관찰하자 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사도 시장이 반등을 못하고 있죠. 지난주 주말 마지막 거래일에 글로벌 증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건 1분기 어닝 모멘텀이다. 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김영겸 주식팀장님도 1분기 실적 개선에 관심 갖자 유가 하락 관련주, 부동산 관련주 얘기하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변동성 확대가 돼서 조금 불안해할 수 있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상황이고 역시 실적 개선주로 대응하자 이런 의견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유진투자증권 석광동 지점으로 가서 안상현 대리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실적이 중요하다라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전략에서 어떻게 이걸 좀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저번 주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 외국인이 목요일 금요일 좀 강하게 그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수급이 좀 풀어나가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 최근 그 자산가 흐름이 있어서 이번 주는 약간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이번 주에도 위험자산 약세라든지 안전자산 그 선호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뭐 표면적으로는 저번 주에부터 나왔던 바이오주 버블 논쟁에서 비롯된 미국 증시 조정 분위기가 좀 시장 확정 위험에 따른 그 위험자산 선호 현상 약화라든지 4월 3일 발표되는 고용시장 지표 전까지는 주요 경제 지표의 부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 분기 말에 그 4월 3일에 부활절 연휴까지 겹치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매수해주는 그런 강한 모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변동성이 좀 생기고 약간의 하락 쪽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전문가님들도 다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실적 개선주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4월 8일부터 그 알코아가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닝 시즌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저희 증시도 또한 실적 개선주 위주로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개선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 예멘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시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 하락 수혜주들 지금 4분기 작년 2014년 4분기부터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이쪽이 좀 1분기 실적 개선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 수혜주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개선주, 반도체 소재주, 바이오주, 증권주 그리고 대형 제약사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적 개선세를 이미 반영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막상 샀는데 덜컥 많이 오르지 않거나 이내 하락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지금 우선 실적 개선주로 판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단기적인 리스크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수급적인 리스크가 나오면서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도 그 예멘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모습도 보였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유가 하락 수혜주입니다. 유가 하락 수혜주가 단기적으로 좀 조정도 잘 보였고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지금 EPS 상향치가 한 30% 가까이 상승하기 때문에 유가 하락 수혜주인 항공주라든지 해운주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대리님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파생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쪽 맥점 짚어주시는 분이죠.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손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60선 지키지 못하니까 지금 256까지 코스피 200 선물 밀려 있는데 선물 쪽 수급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수급상을 살펴보면은 개인 현물 119억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130억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271억 순 매도 중이고 지금 현물 이 정도 모습으로 봐서는 크게 현재 시장 영향을 주는 움직임까지는 현물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물 물량 살펴보면 개인 259계약 순 매도, 외국인 237계약 순 매도, 기관 641계약 순 매수 중인데 지금 선물 수급도 봐도 이 정도까지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의 수급 물량 정도는 아직 안 나왔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옵션 물량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콜옵션 18,952계약 순 매수 중이고 풋옵션 4,625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 쪽 배팅을 계속적으로 요 며칠째 매수 기대감을 좀 굉장히 좀 크게 품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콜옵션 1,211계약 순 매도, 풋옵션 2,315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은 콜옵션 24,440계약 순 매도, 풋옵션 8,308계약 순 매도 중인데 일단 오전 시초가 부분에는 지금 외국인들은 상하방을 다 열어놓은 상태였고 기관은 상하방을 다 막아놓은 상태였는데 지금 모습 효과 형국이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양측 다 하방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은 상태예요. 자, 일단 이거 오늘의 주요 저의 거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1차 저항선이 258에 형성되어 있고 상승 2차 저항선이 260, 하단 1차 지지선이 256, 하단 2차 지지선이 255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재 국내 장세는 단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당분간은 255에서 260 가격 사이에서 서로 치고받는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상하단 지지저항선들이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으나 오늘은 매도세가 약하게 상승 매수세는 좀 더 강하게 나와줄 예정입니다. 일단 조정 국면에 이르렀기 때문에 추세장보다는 박스권 및 변동성 장세가 나올 확률이 높으며 오늘 시가는 257.10이라는 굉장히 좀 애매한 수치로 시작을 해서 장세를 위아래로 흔들어주는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주요 지지저항선 부근에서 짧게 손절을 잡고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상승 저항선보다 하락 지지선들이 좀 더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2차 지지선인 255가 오전 중에 깨지는 날이 나오면 그날은 강한 하방 시세가 출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거래하시면 리스크 관리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고 또한 최근 기관은 가격 움직임을 주도하기보다는 해칭과 양 옵션 매도로 시장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데 일조하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요 지지 가격에서 기관이 수급에 힘을 줘 반응하는 타이밍을 주목하시고 동반 진입하시면 좋은 결과로 연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추세가 아직까지 없고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손절 라인을 잡는 것에 신경을 바짝 써야 된다 하셨습니다. 256도 256이지만 255 라인이 깨지면 밑방향일 수도 있으니 유의하자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 선물시장 맥점 짚어봤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3거래일 만에 거래소에 관심을 보입니다만 시장은 반등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4 위쪽에서 괜찮은 출발 보였지만 이내 하락 전환해서 2019, 18까지 밀렸다고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2022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외환시장까지 포함해서 시장의 방향성은 없다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죠. 1시간가량 후인 11시 조금 못 돼서 저희가 증시 탑5 시간에 아몰레드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리지 못한 얘기 저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께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IT, 그 가운데 반도체 장비 뭘 사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그중에서 저희가 딱 5종목, 그중에서 탑픽주까지 꼽아드릴 겁니다.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최애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